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이라 불리는 한동훈이 집회에 힘을 얻었는지 김종혁이 탈당 공고를 받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입니다.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내다버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호개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짐을 비웃듯 박민영 국힘 대변인은 윤 대통령 스태프로 정계 입문해 반 윤석열 안티테제 원툴로 연명하는 한동훈, 그러니 한동훈 마이너스 윤석열은 제로, 스태프라는 말도 아까운 부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구정당이라고 욕하면서 아득바득 들러붙어 질척대는 미저리 짓 그만하고 진짜 보수당 차려서 방구석 지휘관, 댓글 조작 키보드 정치 열심히 하세요 라고 조롱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유는 한동훈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 때문이겠지요. 한동훈은 장동혁의 단식장이라는 최상의 여론전 소재를 두고서도 일절 행동하지 못한 별칭 그대로 간을 보다 말았고, 결국 그가 지금 앞장서겠다고 한 원동력이 지독한 자기애가 솟구치는 팬클럽의 집회 때문이라면 지금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연애 활동이겠지요. 이런 한동훈이 국힘이라는 보호막이 벗겨지는 순간 윤석열 내란 정권의 황태자이자 법무장관이자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그와 함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 간 마당에 본인은 아무런 혐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이진관 재판부에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성재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했을 뿐이다.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에서 피고인 등 국무위원들에게 발언 기회 한 번 주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몇 번 한 후 나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간부회의를 소집했으며 관련 매뉴얼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선제적 대비를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김건희 여사 청탁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적 이해 관계를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장관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보낸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글에 대해서도 명품백 수사 진행 상황은 청탁과 무관하게 언론에 보도된 중요한 사안으로 업무 담당 과장이 장관에게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보고한 것일 뿐이다.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게 아니다. 특검은 법무부의 정상 절차에 따라 업무를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정치공동체라는 해괴한 개념을 들어 범죄 결사체로 연결하려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내란과 관련해 지난 23년형을 내린 한독수 판결문에서 박성재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에 따라 이들 국무위원과 평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접긴실에서 박성재, 이상민과 논의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란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의결사항이 아닌 심의사항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였고 비상계엄에 반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고자 하였다면 세종시 등지에 있는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장에서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한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격 영상회의 방식의 국무회의를 제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논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에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상민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뒤 강의구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피고인이 지켜보았고, 김건희 청탁건과 관련해선 얼마 전 김건희와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박성재 폰의 비번을 국가수에서 풀었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이진관 재판장에게 박성재는 한덕수 2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2일 법원은 이진숙 방통위가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것은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짝퉁 이사들에 의해 선출된 박장범 KBS 사장도 무효인 셈인데, 사태로 끝날 판이 아닌 것이 26일 언론노조 KBS 본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22시에 KBS 생방송이 잡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누가 도대체 어떤 의사소통을 했길래 윤석열 대통령에게 22시에 KBS에서 생방송이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느냐. 결국 KBS의 누군가가 개헌 발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명확하고요. KBS 본부는 그 역할을 당시 최재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한 현 KBS 박장범 사장이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오늘 다시 한번 제기를 합니다. 개헌방송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12.3 내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은 12월 6일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글을 구성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본인은 통화하지 않았겠죠. 통화한 것은 박장범 당시 사장 내정자였으니까요. 박장범은 자신이 최재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 특보 준비를 시켰다는 사실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던 것입니까? 무엇을 숨기려 한 것입니까? 자신이 떳떳하다면 자신이 용산의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자신은 최재현 국장에게 무엇을 전달했는지 사실을 밝혔으면 될 일입니다. 법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제4조 2항 위반이고요. 두 번째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강행죄이고, 세 번째로는 내란 선전 선동입니다. 자, 그런데 MBC가 박장범과 통화한 자를 찾아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개헌 방송 전 박장범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했던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가 바로 최재혁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혁 비서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현장에 배석하는 등 개헌 방송 실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윤석열 내란 정권 청산에 박장범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사장 임명에 대한 정당성도 잃고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고 내란에도 관여했다면 죗값을 받아야지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